이제 이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슬람 공화국이 또 한 명의 정치범을 처형했습니다. 29세 미훌라브 압두라자데는 2022년 여성, 생명, 자유 시위 중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란 법원이 지상에서의 부패라고 부르는 죄목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우르미아 교도소에서 처형당했습니다. 이 혐의는 시위 중 친정부 인사들의 살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이 강요된 자백,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신문 중에 심각한 고문 의혹에 근거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메우라브는 감옥에서 보낸 메시지에서 고문을 통해 받아낸 모든 자백이 거짓이라고 밝힌 뒤에 살해당했습니다. 그는 38일 동안 신문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처형은 전날 이스라엘을 위한 간첩 활동 혐의로 두 남성이 교수형에 처해진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이슬람 공화국은 2월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최소 21명을 처형했고 4,000명 이상을 이른바 국가안보 혐의로 체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대 의견을 잠재우는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지금 저희와 함께하는 분은 희와 프리덤 재단의 국제관계 책임자인 지나 빅토리아 두비 씨입니다. 이번 처형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분명히 약화된 이슬람 공화국을 보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이 거리의 상황과 시위대에 대한 대응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의 처형들은 분명히 일반적인 법 집행으로 이해될 수 없습니다. 처형은 이란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더 광범위한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과 여성 삶 자유운동 기간에 시위대를 탄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성 삶 자유운동이 계속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시위대는 단지 자유를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시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탄압의 일환으로 처형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이란 대중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나요? 현재 인터넷이 차단되고 있고 거리의 이란인들과 제대로 소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현 시점에서 이것이 이슬람 공화국의 힘에 대해 무엇을 시사하나요? 들어보세요. 좀 더 넓게 보면 이런 반복적인 처형은 대체로 두 가지 효과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두려움을 조성하고 공개적인 시위를 억압할 수 있지만 동시에 대중의 분노를 심화시키고 특히 영향을 받은 공동체들 사이에서 장기적인 불안정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이러한 행동이 비판을 강화하고 외교적 압력을 높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오늘 그리고 지난 이틀 동안 저는 사형 선고 소식을 들으며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충격을 받아서 무감각해졌어요. 실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정도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란 국민의 목소리가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란 내 쿠르드족, 터키계, 그리고 발루치족의 목소리가 되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슬람 공화국이 이번 처형을 정치적 외교 협상 도구로 사용하고 있을까봐 두렵습니다. 흥미롭네요.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이런 처형에서 소수민족이 불균형적으로 많이 표적이 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물론이죠.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물론 처형은 더 넓은 정치적 탄압의 일부입니다. 투르드족이든 페르시아인이든 발루치족이든 튀르크계이든 아자릴루르든 사실 상관없어요. 하지만 쿠르드족은 소수 민족으로서 통계상 더 높은 처형 비율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치적, 지리적, 사회 경제적, 그리고 실제 차별 요인 등 여러 가지 요인의 결합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우리는 역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1979년 8월 19일 호메이니는 쿠르디스탄에 대한 지하드 파트와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쿠르드인들과 쿠르디스탄 전체에 진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호메이니가 파트와를 선포한 이후로 이 파트와는 진압을 정당화하고 처형과 고문, 강간을 정당화하기 위해 계속해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쿠르디스탄 전체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라크의 남부 쿠르디스탄을 보면 그들은 바슈르, 쿠르디스탄 지역을 마치 샌드백처럼 이용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00건이 넘는 미사일 공격과 드론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쿠르드계 이란 정당들이 이란의 영토 내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표적이 되어 왔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점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사실 우리는 이미 쿠르드인으로서 알고 있었지만 이란의 쿠르디스탄이 군사화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쿠르디스탄에서의 탄압, 처형, 투옥과 같은 경험을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부 쿠르디스탄에서 쿠르드계 이란 정당들에 대한 드론 공격으로 돌아가 보면 그들은 정말 대규모로 엄청나게 공격을 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18명이 사망했지만 아무도 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쿠르디스탄에 대한 이 파트와는 오래된 역사적 비극이며 쿠르드인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